109번입니다. 올해 경매 중에서 가장 높은 가를 내지 않을까 예상되는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요. 이걸 바다에다가 안녕하세요. 검빛경마의 이다입니다. 한 주간의 경마 소식을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화요일에 만나요. 하웬와이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박수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지난주 서울은 보정 경주를 포함해서 주말 이틀 동안 총 23개의 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3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지난주 마지막은 인기 마필 활약이 두드러졌던 하루였던 보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 박우름 기수, 능력 기수들이 선전을 해주었고요. 또 인기 마필들이 거의 부러지지 않고 입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출전 수가 많았던 월말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마들이 고른 활약 속에서 안정적인 배당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오는 4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될까요? 네, 이번 주는 또 기온이 상승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로를 대체적으로 이 모레 교체하는 부분까지 있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에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부산의 KR컵 마일 경주, 대상 경주가 있으면서 박우름 기수, 문세영 기수가 또 김동수 기수가 내려가면서 이 서울에 있는 용병 기수이죠. 페로비치 기수와 딘 홀랜드 기수, 또 조성균 기수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경마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전면적으로 주로 교체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다소 무거운 주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웬와이 첫 번째 코너부터 만나보시죠. 경주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마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주말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3월의 4주차 경마주간 마풀이 시간의 첫 번째 주인공은 어떤 말인가요? 네, 첫 번째 주인공은 27일 일요일 1경주에 출전하였던 50조의 유비쿼터스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풀이 시간에는 일요일 1경주에서 4위를 기록한 50조의 유비쿼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지난 2월 데뷔전에서 10위를 기록을 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경주 전까지 단승식이 73.9배로 인기도 9위에 머물면서 하위권 마필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4위라는 선전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경주력이 상승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마필이 주행검사 때 보면은 이현종 기수가 직접 주행검사를 하는데 전 구간 조금 뭐랄까 느슨한 전개, 마필에 맞게끔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있었던 마필인데요. 데뷔전에서 10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에 약간 방해를 받으면서 모래에 적응하는 모습, 또 마필에 대해서 전 구간 쪽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이번 두 번째 경주에서는 이현종 기수가 스타트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요. 또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이면서 마지막 끝걸음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11로 팔리면서 4위를 했던 마필이지만 다음 경주 강한 조교를 했을 때 입상 유력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 보면 워낙에 빠른 마필이었죠. 6번마 에마비상이 선행을 가는 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마비상이 박태종 기수가 강하게 추진했을 때 반응을 보였고요. 또 유비쿼터스는 이현종 기수가 안쪽 게이트 1점으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합니다. 에마비상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가지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요. 초반에 약간의 방해를 받았지만 약하게 추진하면서 바로 안쪽 코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악벽이라는 게 눈감회를 신청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어리는 마필이다 보니까 모래에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현종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였고요. 또 병합 조교까지 하면서 근성을 늘렸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펜스에 붙였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약간은 기대는 모습을 보이지만 바로 우습보로 다리를 바꾸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힘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 또 가슴이 넓었던 부분, 또 이현종 기수가 내측으로 기대는 부분을 알고 왼쪽 채찍을 때리면서 발걸음을 유지했던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강자급의 마필들이 많았던 편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착을 하는 모습이라면 다음 경주에서도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으로 앞선 전개가 가능하고요. 또 모래를 맞았을 때 반항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경주 인기 마필, 능력 마필로 이 손색 없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도 보완이 되고 힘이 차면서 이번 경주에서 4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비쿼터스 다음 경주에서 주목해야 될 어떤 좀 눈여겨보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약간 힘이 부족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병합 조교가 한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또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발걸음 늘리기 위해서는 강한 조교, 월요일날, 목요일날 강한 조교가 한다면 다음 경주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그러면 조교의 사항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프리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어떤 말인가요? 네, 두 번째 주인공은 27일 일요일 3경주에 출전하였던 54주의 뮤진이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프리의 주인공은 일요일 3경주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54주의 뮤지니를 살펴보겠습니다. 뮤지니는 직전 경주에서 단승식 2.5배로 큰 인기를 모았지만 경주 결과는 5위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3마신의 도착 차이를 보이면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컨디션이 다시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번 경주에서는 앞선에 붙지 못했고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이 착순권에 진입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우승했을 때 능력을 보면은 앞선에 선행을 가고 내측에 기대는 부분 때문에 무조건 앞선에 가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착순권에 진입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인기 마필이었는데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 또 앞선에 빠른 마필이 많았기 때문에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초반에 방해를 받으면서 따라가는 전개했다는 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동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현종 기수가 기승했었는데 이번에 하정훈 기수 4kg의 감량을 받고 탑니다. 초반에 약간의 샌드위치 되면서 후미골을 연계되었고요. 지금 전도경 기수한테 약간의 방해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정훈 기수가 그걸 빼려고 왼쪽 채찍을 들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채찍, 오른쪽 고삐를 다른 왼쪽 고삐보다 상당히 많이 잡아당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정훈이도 이 마필을 직접 조교하고 나왔기 때문에 마필이 내측으로 기대는 걸 알고 있었고요. 또 초반에 두 번에 세 번에 방해를 받으면서 맨 후미권에서 전기를 합니다. 역시 힘이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는 하정훈 기수가 후미권에 있지 않고 외곽으로 무빙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역시 모래에 바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모래를 강하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모래를 맞았을 때 적응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좀 하정훈 기수가 지금 2차 오는 게 모습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왼쪽 채찍을 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정훈 기수는 좀 단점이 좀 많은 기수인데 오른쪽 채찍을 내측으로 기대는 부분을 이 오른쪽 채찍을 때리면서 계속 말이 왼쪽으로 펜스 쪽으로 기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런 어린 마필들은 왼쪽 채찍을 때려서 주행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갖게 문제가 되는데 하정훈 기수의 감량 혜택이 이번 경주에 입상했던 모습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초반에 세 번에서 방해를 받았던 부분도 이 마필에 대한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박천수 조교사가 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좀 안 좋아가지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런 마필들 조금 더 다듬으면 54조의 대표 마필로 성장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해를 받았음에도 추입 전개를 이끌어 나갔고요.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까지 보완을 하면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기대치도 역시나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워낙 말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하정훈 기수가 제대로 경주를 펼치지 못했음에도 입상했다는 모습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인데 다음에는 조금 더 강단 있는 기수가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필이 스타트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내측으로 기대는 걸 알면서도 하정훈 기수가 오른쪽 채찍을 때렸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복귀를 하고 이 지시를 내렸어야 될 부분인데 박전수 조교사가 요즘 공황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상 경주 때문에 네. 잠깐 외출하셔가지고 참석하셨는데 좀 박전수 조교사님 마방에 조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필 네.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이의 상승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만큼 또 좋은 기술을 만나서 하루빨리 또 경주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수의 기승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기승수를 펼쳐라의 주인공 오늘 어떤 기수로 선정을 하셨나요? 네, 이번 주의 주인공은 딘 홀랜드 기수가 되겠습니다. 네, 3월 4주차는 지난주부터 서울에서 활약하게 된 새로운 용병 기수죠. 딘 홀랜드 기수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딘 홀랜드 기수는 프리 기수로 계약을 하면서 지난주에 데뷔전을 가졌는데요. 네. 어떻게 적응을 잘하는 모습이었나요? 네, 일단은 이 딘 홀랜드 기수가 이렇게 호주에서 왔던 기수이기 때문에 좀 통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하정훈 기수가 좀 영어를 하거든요. 아, 하정훈 네. 기수하고 좀 친하더라고요. 둘이 친하는데 일단은 이 기승술에서나 보고 또 50kg 좀 키가 작아요. 27살인데 체중에 맞추는 거에 좀 상관없이 고루 다른 마필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2kg, 53kg 이런 부분도 체중 조절 없이 타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짜 선전할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딘 홀랜드 기수가 이제 서울에 온다고 했었을 때 네. 호주에서 오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좀 집중이 됐었던 그렇죠. 네. 기수였는데요. 네. 그래서 경주 어떤 동영상을 봐야지 가장 딘 홀랜드의 기승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3월 27일 일요일이죠. 3경주 여의킹에 기승하는 모습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6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 초반에 어깨 채찍을 때리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반에 어깨 채찍을 때리고 나오면 재결에서 하루의 정지의 처분을 줍니다. 근데 이 재결사항에 보면은 재결에서 보면은 하루의 정지 처분도 없고요. 일단은 주의만 주는 모습입니다. 딘 홀랜드 기수가 초반에 호주에서는 빠르게 추진하지 않는데 이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깔려서 추진하는 모습과 이 재갈을 연결하는 모습, 또 중위권에서 마필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추진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안쪽에 최적의 전개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라스트에 고삐를 갈아잡고 채찍을 3번을 갈아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채찍을 때리고 내측을 기대는 모습을 보고 왼쪽 채찍으로 갈아잡고요. 또다시 왼쪽 채찍을 잡고서 마필이 안 나가자 오른쪽 채찍을 갈아잡습니다. 지금 오른쪽 채찍을 때리고 있는데요. 바로 왼쪽 채찍으로 갈아잡습니다. 왼쪽 채찍을 좀 때리고요. 좀 때리고 또 다시 또 마필이 나가지 않자 한 3대만 때리고 다시 여기서 또 오른쪽 채찍으로 갈아잡습니다. 라스트에 채찍을 이렇게 똥말들, 부진 마필들을 3번을 갈아잡는 거는 상당히 기승술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있는 기수들도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말이 추진하고 나가는 마필들은 오른쪽, 왼쪽, 왼쪽 이렇게 갈아잡기가 손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걸음을 쓰고 있는 마필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아잡다는 것만으로도 이 기승술이 상당히 높은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3월 27일 일요일 6경주 대한의 강자에 기승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의 강자는 2경주 편성에서 최하위권에 팔리는 마필입니다. 15번째에서 출전하는데 자세가 낮게 깔리고 스타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다른 거 라스트에 보는 거 필요 없이 초반에 스타트에 추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겁나게 뭐라 그럴까 그 사투리 쓰다면은 겁나게 잘 밀어 제낍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마필을 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외곽 게이트에서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자세가 너무나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체결해서 좀 한 번 더 판단해 볼 게 뭐냐면 채찍이 좀 깁니다. 이렇게 한국의 규정은 85cm로 딱 정해져 있는데 딘 홀랜드가 호주에서 이 채찍을 갖고 와서 그런지 한국 기수들보다 좀 채찍이 깁니다. 이게 조금 더 한 번 더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체결해서 좀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은 초반에 스타트에 추진하는 자세가 상당히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 박우름 기수 이런 기수가 없는 상황에서 인기 마필을 탔을 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데뷔 초에는 아직까지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국내 기수 못지않은 빠른 스타트를 보여줬고 또 직선주로에서는 빠른 채찍질을 사용을 해서 좋은 기승수를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딘 홀랜드 기수 자세가 좋고 또 채찍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만큼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호주 멜버른에서 다승 랭킹 10위 안에 든 기수이고요. 또 작년에 보니까 대상 경주도 2개를 우승하였더라고요. 네. 또 알아봤더니 또 아버님이 또 기수 출신이라 그래요. 네. 또 아버님이 기수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하고 나오는 기수이고
또 초반에 스타트에 추진했을 때 이 한국 기수들보다 상당히 잘 추진하고 앞선에 자리 잡는 모습도 좋고요. 또 뭐라 그럴까, 일단은 뭐 체중 관리를 안 했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조교사들도 많이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되면은 호주 조교사도 이제 개업을 하고 말이 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방에서도 전국 다 태워주기 때문에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기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딘홀랜드 기수가 호주를 제외하고는 타국에서 용병 기수로 활동했던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적응력을 통해서 좋은 기승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집중적으로 살펴볼 재결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3월 4주차 경마 주간이었는데요. 집중적으로 살펴볼 재결 사항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총 6일의 정지를 처벌을 받은 이찬호 기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찬호 기수는 토요일 5경주에서 2일, 그리고 7경주에서 3일, 일요일 1경주에서 하루의 기승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6일의 기승정지 처분이 됐는데요. 네. 네, 처분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일단은 다 3번의 경주에서 초반에 이 자리 싸움에서 실패하면서 방해했던 부분에서 정지가 6일의 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 재결 사항에서도 저희들이 방송 말씀드렸듯이 좀 강화됐다. 초반에 자리 싸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는데, 이찬호 기수가 이번 주에 이제 6일의 정지 처분을 받고 한 주 유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정말 주목해야 할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박우른 기수도 없고, 일단 뭐 조성곤 기수도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성곤 기수가 왕자거든요. 네. 거의. 근데 이게 문세영 기수 내려간다고 했던, 원래는 조성곤 기수 내려가야 될 상황인데,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하고 이 조성곤 기수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기수고요. 특히 이찬호 기수는 더욱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거의 3주를 이제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한 주 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조건 상금을 싹쓸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번 경주가 뭐 차단거리 기록되기 때문에 무조건 앞선에 붙어야 되는 편성입니다. 근데 이찬호 기수가 이 중속에서 이 마필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채찍을 때렸거든요. 여기에서 마필의 뒤에 마필들 이번 말을 주행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앞선에 붙어가지고 마필의 발걸음을 늘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초반에 채찍을 때리면서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12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마필이 희망 로켓이 차 한 대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수가 유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김동수 기수의 마필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이준철 기수, 또 9번, 7번, 1번마까지 방해하는 모습이어서 기승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마필들이 진로를 방해하고 극독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후미권을 밀려났다는 부분에서 정지를 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네이티브듬인데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휴양을 갔다 오면서 초반에 스타트가 늦자 이찬호 기수가 채찍을 사용하는 바람에 후구에 채찍을 한 대 때리면서 왼쪽 채찍을 때리면서 하루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찬호 기수는 일단 100m의 지점을 통과했다는 생각으로 채찍을 때렸는데 재결에서는 정확히 100m 지점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하루의 정지 처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결에서는 딱 거리를 재놓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찬호 기수는 100m를 지났다는 생각에서 채찍을 때렸던 부분에서 하루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렇게 2일, 3일, 하루 이렇게 6일의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 이번 주에 한 주 유예 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강자급의 마필들이 많이 기승할 것으로 보이고 또 4월 달에 이 3일에 한 주뿐이 타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네, 세 경주 모두 출발 후 200m 지점에서 일어난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6일의 기승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 3주 동안 경주를 해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5월 이제 첫째 주에 타는 거죠, 이번 주에 타고.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한 주 유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경주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에 이찬호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기승수를 보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서울 경마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요. 4월 3일 일요일 7경주와 8경주입니다. 먼저 7경주의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2016년 4월 3일 일요일 국내산 5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현재 15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승급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준 18조의 낭만시티를 필두로 5등급 승급 이후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려는 29조의 성불오름,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27조의 럭셔리스타, 승급전을 맞이하는 3조의 농본 승리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5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현재 15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등록을 하면서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편성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이번 경주 국내산 5등급 편성인데 1700m 경주 편성입니다. 이 코너가 4개인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힘이 부족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현장에서도 한 번 더 이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마무리 조교까지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강한 마필은 이 18조의 낭만시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부터 임기훈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실기승을 하였습니다. 라스트에 상당히 많은 방해를 받고 3차권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 복귀 내용을 보면 방해를 받지 않았다라면 충분히 입상했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만큼 지난번에 임기훈이가 직접 조교를 하고 발걸음이 살아나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뚜렷한 강자급의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기훈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이번 경주 임기훈이가 조교를 한 만큼 1700m 선입권에서 취입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네, 지난 승급전에서 3위를 기록한 18조의 낭만시티를 강력한 축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후차권 후보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27조의 럭셔리스타와 35조의 코지파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성불 오름이 일요일까지 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불 오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었는데 이번 경주도 게이트가 이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럭셔리스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인기 8위로 팔리면서 한성적 기수가 끌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조교 때 느낌도 상당히 좋은 만큼 직전 경주 입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35조의 코즈파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박병윤이가 조교를 하고 3차권에 왔던 마필입니다. 박병윤이가 조교를 하고 그 전에 착순권에 진입했다면 마필들은 그 다음에 입상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코즈파크도 직전 경주 인기 9위로 팔리고 3착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이 약한 이번 편성 꼭 참고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럭셔리스타와 직전 경주에서 또 3위를 기록한 코지파크를 후차권 후보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두 마필이 모두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일요일 한 경주 더 살펴보겠습니다.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2016년 4월 3일 일요일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현재 8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등급 승급 이후 계속해서 착순권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48조의 누린 아래를 필두로 직전 경주 준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는 39조의 아르고 브레인, 최근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21조의 명가통치, 서울로 이적한 후 다시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3조의 금포 여장군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현재 8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두의 단출한 편성이지만 최근에 입상했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우승 경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8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하였는데 진짜 2등급 편성 중에 진짜 중하위급의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다 빠진 편성이라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21조의 명가통치가 되겠습니다. 임봉준 조교사가 이계희 기수한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노렸는데 이계희 기수가 마지막에 추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 인기 마필, 이두의 마필이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에 커맨더코, 디플레드 메신한테 3착을 오는, 코차 3착 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담량은 올라갔지만은 이번 경주가 찬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3위를 기록한 21조의 명가 통치를 강력한 축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명가 통치를 위협할 만한 후차권 후보도 선정을 해주시죠. 네, 15조의 정상누리와 48조의 누리나래가 되겠습니다. 15조의 정상누리 같은 경우는 김옥성 기수가 지난주부터 정지 기간임에서도 조교를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8마리 단초란 편성. 김옥성 기수가 솔직히 어떻게 기승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될 수 있는 편성입니다. 어떻게 갈아엎어버려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편성이고 또 후미권에 있다가 라스트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2000m는 안 되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 18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옥성 기수라서 보는 거고요. 누리나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떨어졌고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조금 더 강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마리의 단초란 편성에서 강하게 밀어 비출 수 있는 마필입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김옥성 기수와의 호흡을 기대해 볼 만한 15조의 정상누리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3위를 기록했던 48조의 누리나래를 마지막 후차권 후보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마장 소식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경마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안병기 조교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5년 3월 21일이었죠. 그때 이 아르고 위즈덤이 후검량으로 2.2kg가 덜 실어지면서 그 경마장에 진짜 폭동이 일어날 뻔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때 이 마사에서 이것도 인정해 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안병기 조교사한테 하였습니다. 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이었죠. 제주 네. 경매 때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2월 5일에 마사회가 안병기 조교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는 네, 제가 그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이게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사에도 이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법무팀하고도 이렇게 조율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는 마사에서 2억 원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다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안병기 조교사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일단 안병기 조교사도 이제 4월 31일 날, 4월 달이죠.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복귀를 하기 때문에 1년 정지가 끝나면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병기 조교사도 씁쓸할 겁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소송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교사협회에서도 뭐라 그럴까 좀 갈등이 좀 심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교사의 안병기 조교사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교사 협회가 있기 때문에 조교사 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억 원이라는 그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마사에서 얼마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 고객들한테 나갔던 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3억이 아니라 그냥 안병기 조교사한테 2억이라는 책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년의 면허 정지 이제 처분이 어느덧 끝나가서요. 4월 30일부터죠. 그렇게 되면은 작년 3월 27일에 면허 정지를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4월 30일이면 어쩌면은 경주로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조의 마방이 다시 재기를 시작을 하면 조금 더 또 안병기 조교사님의 조교 스타일도 굉장히 또 뛰어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주로에 또 어떤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마주분들도 22조 안병기 조교사 있는 마주분들도 거의 다 이 안병기 조교사 마방에 다시 맡긴다는 이 내용이 저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병기 조교사의 성실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주분들도 점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복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병기 조교사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또 경주로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또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진 기수 기승계약 해지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뭐 해지된 게 아니고요. 7월 달까지, 6월 달까지 기수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7월 2일부로 장수 목장에 조련사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아, 조련사로요? 네네. 자, 44조 활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 6월 달이 그러면은 기수 면허가 재발급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재발급을 하는데 딱 6월 달까지 하고 뭐 기승 계약도
조교의 내용, 그다음에 우승 횟수에 따라서 면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 정지 기간, 또 면허가 취소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명의 기수가 지금 면허가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4명의 지금 기승하지 않았다 4명의 기수들이 면허가 안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또 김영진 기수는 작년에 그 조교사 시험에서 네. 필기 시험까지 합격했습니다. 근데 면접에서 이 실무하고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조련사 면허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7월 1일부로 장수 목장에 개업하는 걸로 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영진 기수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34, 5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 딸 하나 있고요. 네네. 결혼했고요. 그렇군요. 네. 자, 김영진 기수가 이제 기수로서 활동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우리 이제 한국이 파트2 국가로 진입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 석세스 스토리가 우승하면서 2016년도 7월 1일부로 이제 파트2 승격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한국 경마가 네. 저희가 작년부터죠. 네, 계속해서 그 뭐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그렇죠. 막 그랬나 이랬다고 나왔는데 일단 7월 1일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파트2라는 국가라는 그 명칭은 얻었지만 네. 체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체계가 잡히려면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일단은 외국에서 이 대상 경주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야 되고요. 그에 맞게끔 경마 팬들한테도 이렇게 좀 뭐랄까 보답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외국에서 경마를 보는 거하고 한국에서 경마 보는 거에 그 팬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마사에서 신경 쓰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두바이 월드컵에서 석세스 스토리가 네. 국내산 마필로서 굉장히 네. 선전했던 게 큰 그렇죠.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가장 큰 파트2에 이유예요? 갈 수 있는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석세스 스토리가 굉장히 잘 뛰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서울에서도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저도 네. 주목이 됩니다. 네, 부산에서. 아, 부산에서 뛰나요? 네. 아, 그렇군요. 자, 부산에서 어느 정도의 또 좀 그렇게 뭐 입을 맞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석세스 스토리가 어느 정도의 또 실력을 가지고 부산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 또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트2 국가로 되면요. 네.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몇 가지를 좀 꼽아주시죠. 일단은 그때 마사의 관계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대접하는 게 다릅니다. 옛날에 파트 3 국가에 있을 때는 그때 제가 한 7년, 8년 그때 미국을 갔었거든요. 같이 마사의 관계자 갔는데 취급도 안 해주더라고. 그냥 밑에서 그냥 일반실에서 이렇게 관람하고 이랬었는데 파트 2 국가는 좀 VIP실에서 이렇게 네. 대접을 해줍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거죠. 제가 봐서는 현명거 회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그 외국 경마를 보러 갔는데 대접을 똑바로 못 해주고 이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수입하는 마필들도 다를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외국의 이제 파트2 국가, 파트1 국가에 가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필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마필의 능력도 향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국에도 이제 경마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수입을 했지만 이제는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보고 또 좋은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마가 파트2 국가로 진입한 만큼 여러 가지의 이점들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경주의 수준이 정말 파트1 국가 못지않은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한국 마사회가 조금 더 힘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웬화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수홍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모두 용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좌절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에게 지지 않을 용기, 이러한 용기들이 모든 벽을 부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는 어떤 용기인가요? 그 용기 하웬와이에서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경마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힐링 스포츠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저는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혜였습니다.